안녕하세요. 김기사의 전기 내비게이션의 김명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LED 조명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공사 기술자가 되기 위해 전기 기술은 어디에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3강 전기공사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전기공사 기술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 기술자는 전기공사업법에서 산업자원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 분야의 기술 자격을 취득한 자, 그리고 일정한 학력과 전기 분야에 관한 경력을 가진 자를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즉, 국가기술자격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전기 자격증 같은 거 말이죠. 이런 것에 대해 자격증을 취득하고 또 이제 일정한 학력, 그리고 전기 분야에서 직접 일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을 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산업자원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것으로서 바로 전기공사 경력수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경력수첩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고, 결국 이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바로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인정을 받은 자, 우리가 말하는 전기공사 기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기공사 기술자의 특징, 특히 이제 장점을 위주로 설명을 드려드리면, 이 기술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이 한번 익혀두면은 계속 써먹을 수도 있지만은 자신의 역량, 즉 당장 자본이 없고 기술만 있다 그러면은 그 월급을 받아가면서 전기공사 기술자로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이제 자신이 자본도 쌓고 인맥도 쌓게 됐으면은 이걸 전기공사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까지도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것, 전기의 기본적인 원리 같은 것을 제대로 익혀두게 되면은 그냥 이 건물 안에서 일하는 내성공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전주 같은 데서 일하는 배전, 송전탑에서 일하는 송전전공, 그리고 변압기에 관련된 변전전공 같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전기공사 기술자가 가진 특징 중에 하나이죠. 전기공사라는 것은 요즘 핫한 이슈인 AI, 즉 인공지능이나 아니면은 이 전기공사를 해줄 수 있는 기계 같은 것이 따로 없기 때문에 사람 손으로 시작해서 사람 손으로 끝내야 됩니다. 즉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대체하지 못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직업의 굉장한 장점 중에 하나이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이라는 것은 한번 익히면 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정년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 전기공사 기술자들이 하는 농담으로 벤치 잡을 힘과 사다리 올라갈 다리의 힘만 있으면은 평생 먹고 살 수 있다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닌 게, 당장 저희 아버지만 해도 올해 연세가 65세가 넘으셨는데도 아직도 현업을 일하고 계시고, 또 동네에서 80세가 되셔도 여전히 이제 벤치 같은 거 잡으시면서 동네 전기 같은 거 수리해 주시는 분도 있을 정도로 정년이라는 게 따로 없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주변에서 전기라는 것을 안 쓰는 곳이 없고, 또 내 집안에서도 전기를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전기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따로 이렇게 기술자는 안 부르고 자기 스스로 직접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고, 저만 하더라도 이제 올 초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때 간단한 전기 조명 같은 거나 콘센트 같은 거는 따로 사람을 쓰지 않고 제가 직접 설치할 수 있는 것처럼 집안에서의 전기 문제 같은 것도 본인이 직접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소소한 장점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전기 이론이나 이제 자격증 같은 것을 공부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복잡해지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공부를 함으로써 어떤 이 공학적인 사고, 논리적인 사고 같은 것을 자신의 몸에 이렇게 체득하게 된다는 점. 그리고 전기공사 일이라는 것은 한 곳에서 계속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현장을 다니고 그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을 만남으로써 몰랐던 그런 사실 같은 것도 알게 되고, 또 다양한 현장 같은 것을 접목함으로써 뭔가 일을 하면서도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전기공사 기술자가 돈을 얼마나 벌까? 전기공사 기술자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이렇게 이 정도 선으로 돈을 줘라 하는 어떤 이 노임 단가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물가가 상승하고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조금씩 상승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전기에 관련된 전기공사 기술자들의 노임 단가를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받는 이 전기 기술자가 송전 활선 전공으로 무려 하루에 52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돈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찍혀 있는 액수대로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정도 액수를 받기 위해서라면은 경력도, 그리고 충분히 이렇게 이제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거의 베테랑급의 수준에 해당하면 이 정도를 받을 수 있죠. 현장에서는 보통 전공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 사람이 이렇게 받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그 해당 회사에서 그 사대보험 같은 것도 제하하고 주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이보다 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자신이 이제 매일매일 일을 받아가시는 일당이 아니고 월급여제라면은 이를 기준으로 월급을 책정하는데, 그렇다 해서 여기서 뭐 한 달 일했다고 30일을 모두 다 곱한 값이 뭐 1,500만 원 넘게 뭐 받아간다, 그런 것은 아니고, 한 20일에서 25일 정도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사대보험을 뗀 액수로 받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해도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적게 받아가는 업종이 바로 이제 그 내선 전공이나 아니면 전기공사 산업기사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내선 전공이라는 거는 건물 내부 그리고 외부라 해봐야 이제 계량기, 그러니까 전봇대를 지나쳐서 이제 집으로 들어오는 인입선부터의 구간을 만지는 사람들이 바로 내선 전공이고, 소망기인 기사도 내선 전공인데 약 25만 원이 조금 안 되는 액수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좀 위험하다 싶은 일, 바로 이 송전 활선 같은 경우는 우리 송전, 즉 15만 4천 볼트 이상의 이 송전 선로에서 활선 전기를 죽이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시공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액수를 받는데, 이렇게 좀 위험한 업무를 하는 송전 전공이나 아니면 배전, 전봇대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좀 급여가 센 반면에, 단순히 이제 그 좀 저압 쪽, 그리고 이런 내선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좀 급여가 좀 상대적으로 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보통 이제 뭐 한 달에 뭐 300만 원 정도 받는 직장인 기준으로 하루 일당을 순수하게 계산을 하다 보면은 뭐 10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인데, 이에 비해서는 우리 전기공사 기술자들이 결코 이렇게 몸값이 싸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이 이제 없는 경우에는 좀 이제 받아가지 못하는 돈도 있을 수 있는 점도 있고, 또 이제 본인이 이렇게 월급이든 일당이든 이렇게 급여 생활자가 아니라 또 사업체를 통해서 일을 하게 되면은 이보다도 이제 좀 고수익을 바라볼 수도 있는 등 여러 가지 이제 장단점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정부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얼마 정도 받아가면은 좋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돈을 갖고는 너무 이제 적게 받는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의 강의의 핵심 주제인 전기공사 기술자가 되기 위한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전에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전기 기술을 배울 때는 뭐 나는 벤치 맞아가면서 배웠어, 뭐 차단기 하나, 뭐 뿌레카 이런 거 조치하려 그러면은 막걸리 한 사발 사다 주고 뭐 배웠다, 뭐 이러면서 어깨너머로 많이 배우신 분들이 많은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유튜브를 비롯해서 책, 그리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도 기술을 많이 배울 수 있지만은, 언제까지나 이제 눈으로만 보는 기술과 달리 직접 자기가 손으로 벤치도 잡아보고, 그리고 전선도 이렇게 늘려보고 하는 식으로 일을 하는 것만큼 제대로 된 배움은 없죠. 근데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교육을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한국전기공사협회 인재개발원에서 있는 전기교육인데요. 당장 이제 인터넷에서 한국전기공사협회 홈페이지를 딱 들어가시고 그곳에서 인재개발원이라는 것을 찾아 들어가시면은 지금 보시는 화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전기공사 업체들이 이렇게 출자를 해서 운영하는 협회인데, 전기공사 업계도 인재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같이 일할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쳐 줄 만한 기관이 필요한데, 바로 인재개발원이 그런 곳입니다. 이곳에 들어가면은 이제 크게 5가지 교육 과정이 있는데, 기술자 승급이라는 것은 경력 수첩에 대해서 초급, 중급, 고급 이 급수를 올릴 때 배우는 교육이고요. 재직자 실무라는 건 전기공사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쓰는 거고, 구직자 취업, 현재는 직업 상태가 없지만은 직업을 구하시려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무료로 이렇게
이 인재개발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전문가 양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봇대나 송전탑 같은 거 올라가는 것이 뭐 담력이 세고 전기를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에 맞는 전문 자격증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 배전 활선 자격증 뭐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런 자격증 같은 것도 이곳에서 교육을 시켜주고 안전시공 교육이라는 것은 이제 전기 공사 같은 것을 할 경우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공 같은 것을 책임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양성하는 교육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기존의 이제 전기공사 기술자가 아닌 새로 전기공사 기술자가 되기 위한 바로 이 구직자 취업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구직자 취업 과정 안내. 현재는 따로 이렇게 그 직업이 없거나 아니면은 전기공사 기술이 따로 없어서 전기공사 기술자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과정인데요. 교육 과정은 뭐 이렇게 길게 써져 있지만은 그냥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전기 기술이 없는 사람을 전기공사 기술자로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술자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교육 과정도 5개월에서 6개월, 즉 반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렇게 집체교육 모여서 이렇게 이 기술을 배울 수 있고요. 응시 자격은 만 15세 이상의 국민 내일 배움 카드 발급 대상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 실업자 카드 그리고 계좌제 카드 해가지고 이제 국가에서 이 구직자를 위해서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카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교육비가 50만 원이다 그러면은 뭐 거의 80%에 해당하는 40만 원 정도는 국비로 지원이 되고 20%에 해당하는 10만 원 정도는 개인이 부담하는 식으로 이렇게 그 학원 같은 데 수강할 수 있고 그랬었는데요. 이게 이제 통합이 돼서 국민 내일 배움 카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 카드가 있으면은 이 카드를 이용해서 이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 교육을 공짜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80% 이상 이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은 훈련 지원금을 30만 원씩 이렇게 매달 이런 돈도 지원해주고 교육훈련비 무료 제공이라는 건 이 교육 자체가 무료라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무료가 아닌데 국비로 100%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료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고요. 교재와 실습복 그리고 실습자재 같은 것도 바로 이곳 인재개발원에서 무료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 출퇴근을 하기에 굉장히 곤란한 경우에는 자체 기숙사가 있어갖고 기숙사도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기공사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사, 즉 전기공사 업체 같은 데에 취업을 할 때도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당장 내가 지금 전기 자격증이 없다 하는 사람들도 이곳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스스로 이제 실습 같은 것도 하다 보면은 자격증 같은 것을 취득하는 데도 큰 도움이 돼서 당장 자격증이 없으신 분도 이 교육을 받고 전기기능사 자격증에 바로 도전하셔서 합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좀 난이도가 있는 그 전봇대에 올라가서 하는 뭐 이런 배전 전공 같은 경우에도 이 전문 자격증에 분류되는데 이런 것까지도 이곳에서 배울 수가 있어서 한마디로 말해서 국가에서 굉장히 좋은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 교육 과정이 한 회차에 30명 정도 모집을 해요. 그렇게 많이 모집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선착순으로 이렇게 모집을 하다 보니까 이 TO가 나온다 싶으면은 이렇게 빨리 이렇게 접속하셔서 자신이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전에 미리 이제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은 아무래도 가입하고 이런데 시간 같은 것이 낭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미리 하셨다가 이 교육이 시작된다 하시면은 우리 대학 다닐 때 수강 신청하듯이 광클릭을 하셔가지고 자신이 이렇게 배우고자 하는 것에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5,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어떤 것을 배우냐? 저도 따로 이렇게 교육을 이런 곳에서 배우지는 않았지만은 만약에 다시 내가 이 전기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그리고 충분히 시간이 주어진다면은 정말 너무 배우고 싶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 동력 제어 공사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기 설비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이렇게 다루게 되는데요. 여기서 동력 제어 공사라는 걸 쉽게 말하면 전동기, 즉 모터에 관련된 겁니다.
보통 이제 MCC 판넬이라고 해가지고 시퀀스 같은 것을 이용해서 모터를 가동시키고 정지시키고 또 이 로직 같은 것을 짜서 어떤 상황에 돌리게 한다 뭐 이런 것을 하는 건데, 이걸 단순히 이제 이론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직접 자신이 배선도 하고 그리고 뭐 마그네트 스위치 같은 거와 모터도 서로 연결을 함으로써 직접 배울 수 있는 것. 그리고 옥내 배선 공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건물 안에 전기 배선, 콘센트, 스위치, 분전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직접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요. 가공 배전 공사라는 것은 전봇대, 즉 전주에 해당하는 전기 공사 같은 것, 컷아웃 스위치 같은 것도 달고, 그리고 ACSR 뭐 이런 거 같은 전선을 어떻게 늘려고,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배우는 거고요. CAD라는 것은 예전부터 지금까지도 많이 쓰이고 있는 이 설계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가지고 건물의 전기 도면 같은 것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이런 것까지 국가에서 무료로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기 때문에 이 5, 6개월의 교육과정이 끝나고 나서는 굉장히 이 전기 실무적으로 능수능란하게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접 현업에서 일을 하면서 얻게 되는 경력은 또 따로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직접 현업에 나가게 되면은 최소한도 어리버리하지 않고 또 자신이 실무에서 이런 것을 접한다 해도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해서 체득하는 시간 같은 것도 굉장히 빠르게 되지요. 그래서 이 교육과정은 굉장히 알찰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전기 기능사 같은 것을 공부할 때 그 2차 시험, 즉 이제 실기 시험 같은 경우 직접 실무로 이렇게 뭐 배선도 하고 그런다지만은 1차 시험, 필기 시험 같은 경우는 이론을 나오거든요. 이 이론에 나오는 과목들이 바로 전기 이론, 전기 기기, 전기 설비입니다. 이런 이론 과목 같은 것도 이렇게 이제 맞춰져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조금은 지루할지언정 이런 것을 이제 듣고 자신이 이제 이해를 하고 외우고 그러다 보면은 전기 기능사 공부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정말 제대로 된 전기공사 기술자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한국전기공사협회 인재개발원에 있는 이 교육과정을 자신이 전기공사 기술자가 되고 싶다고 이렇게 생각하셨으면은 꼭 이렇게 수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내일 배움 카드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 인재개발원 교육과정을 계속 이야기해서 광고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게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광고라는 것을 하면서 제가 뭐 어떤 영리적인 혜택을 얻거나 아니면 우리 인재개발원이 뭐 돈을 많이 벌거나 한다면 광고가 되겠죠. 근데 이 교육 자체가 국가에서 이렇게 해주는 무료 교육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교육을 듣는 사람이 부담해야 할 어떤 금전적인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내일 배움 카드라는 것을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요. 한마디로 이렇게 그 국가에서 이제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런 어떤 교육비를 대신 이렇게 내주는 것으로서 뭐 이 인재개발원의 교육같이 100% 대주는 게 있는가 하면은 뭐 전기 학원 같은 데를 다니거나 이럴 때는 한 80% 정도를 대주거나 이런 식으로 차등을 주는 경우는 합니다. 예. 저 같은 경우도 그 제전에 직장 다니고 퇴사하기 전에 그 계좌제 카드를 발급을 받아서 전기 학원을 이렇게 등록했는데, 그때 그 수강료가 45만 원인데 80%는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20%에 해당하는 9만 원만 제 자비로 부담해서 전기학원 과정을 이수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카드도 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재 뭐 직장을 다니는데 이제 퇴사를 생각하시거나 아니면은 직장을 나와서 새로운 직업을 찾으시는 분들은 그 HRD 넷이라고 검색을 하셔서 들어가셔가지고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받으면 되는데,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는 좀 이런 기준 같은 경우에 좀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좀 까다로워졌는데, 일단은 공무원이나 아니면 사립학교 조직원, 즉 사학연금을 받고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데 뭐 이제 4학년이든 아니면은 그 전문대 2학년 같이 이제 졸업 예정자가 아닌 한참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못 받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이 사업을 운영합니다. 법인이 됐든 개인 사업자가 됐든 이런데 이제 매출 자체가 1억 5천만 원이 넘는다 그러면은 역시나 이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발급을 받지 못하고요. 그리고 월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 종사자, 이것도 예전에는 없는 건데 이런 또 하나의 조건이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라는 것은 이제 그런 걸 말하죠. 뭐 어떤 프리랜서라고 해가지고 예술가나 아니면은 그
택배업 같은 것 이제 조금 우리가 완전 자영업으로 보기에도 애매하면서 이런 좀 뭔가 고용보험 사각지대 같은 데 있는 분들은 따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이 이제 신청하고 나면은 이곳 HRD 넷 당사자가 이렇게 전화를 통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또 관련된 서류 같은 거 증빙을 요청하기 때문인데, 이 모든 과정이 통과가 되고 나면은 우리가 흔히 쓰는 플라스틱 카드 같은 것이 발급이 나와서 이 카드를 이제 이용을 해서 결제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페이백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지원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따로 은행 같은 게 계좌가 있으면 그 해당 은행의 카드를 받을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니면은 이제 새로 은행에 계좌 같은 걸 만들어 주게 되고요. 뭐 지금 이제 뭐 정부에서 재정 지원 훈련이나 일자리 사업 같은 것을 하시는 분들은 앞서 지원 대상 제외 기준에 이렇게 해당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발급을 거부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본인이 여기에 다 해당된다 싶으시면은 어차피 내가 낸 세금으로 받는 혜택이기 때문에 많이들 지원하셔서 이를 통해서 우리 그 전기공사협회 인재개발원의 이 교육들을 이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이제 체계적인 교육 같은 것을 하게 되기 때문에 좀 긴 시간이더라도 어차피 기술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자신의 미래를 위한 투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셔서 멋지게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전기공사 기술자가 되기 위해 전기 기술은 어디에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기공사를 위해 필요한 수공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전기공사업계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는 물론 전기안전 문화를 확산하는 전초기직, 한국전기공사협회 스마트 전기안전 AI센터와 오송사옥의 성공적인 건립을 통해 전기공사업계의 100년 미래를 활짝 열어가겠습니다.